네, 반갑습니다. 레고 아버지입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죠? 이번 영상은 카다 회사의 메르세데스 벤츠 AMG1입니다. 중국뿌리 회사가 30만원 이상의 제품을 판매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요, 10만원대의 중국 불이익을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구매하기가 망설여졌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제품을 구매해서 조립을 해봤습니다. 박스의 아트를 보면요, 상단에 마스터 시리즈라고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격대가 가장 비싼 제품이죠. 백그라운드에 AMG 로고의 형상을 표현했고요, 차량이 라미네이팅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의 뒷면은 차량의 측후면을 나타냈고요, 테일 램프의 LED도 강조를 한 것 같죠. 아래는 여러 가지 특징이나 기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를 열면 왼쪽에는 휠이 따로 패키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멋지죠. 빼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도장 까임 보이시죠? 휠도 가볍고요, 까짐이 있어서인지 품질이 완벽하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소박스는 5개가 있고 브릭수가 3295피스입니다. AMG 각인된 샤크핀도 개별 포장을 해주었고요, 명패는 UV 프린팅으로 해주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컬러감 때문인지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해요. MG-UK 구동을 도와줄 풀백 모터가 있는데요, 그 외에 라이트나 M모터와 L모터, 조향모터, 그리고 라이트 허브까지 있고요, 소프트 엑셀도 따로 동봉이 되어 있어요. 모터와 라이트 선은 색깔 스티커로 구분을 해놨고요, 리모컨 사용 설명서 같은데 저는 한글판이 없네요. 이제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첫 장은 실차량의 사진이 있고요, 다음 장은 트랙에서 달리는 장면이 있는데, 하단에는 55주년 기념 모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프론트에 거대한 가변형 에어로 시스템을 강조한 사진과 브릭으로 발매가 된 차량이 있죠. 다음 장은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MG-UK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비교 사진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도 실차량과 비교한 사진이 있는데요, 역시 30만원대의 차량답게 설명서도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미쉐린 타이어의 라이센스를 강조한 사진이 보이죠. 다음 장은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장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키트는 평균적으로 입문자들에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왜 초보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는지 조립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박스는 리어 어셈블리를 만들어줍니다. 차동 기어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레임을 조립해서 겹쳐줘요. 기어는 프레임 외부에 장착을 하고요, H형의 빔을 상단에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빨간색 사각 빔을 결합하면 돼요. 이제 또 다른 한 개의 차동 기어부를 만들어주는데, 이 제품은 차동 기어가 3개가 들어가요. 처음에 만든 차동 기어는 MG-UK 기믹을 위해서 풀백 모터까지 감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어예요. 지금 만드는 차동 기어부는 바퀴와 연결되는 기어부인데요, 감싸고 있는 프레임들을 조립할 때 손이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사각 프레임에 서스펜션 암을 끼워서 프레임에 장착을 하는데요, 사각 프레임 안에 이렇게 핀이 있어서 끼워 넣기가 힘들더라고요. 리무버가 있으면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완성된 모듈은 처음에 조립했던 차동 기어 모듈과 결합을 하면 되고요, 이 사이에 20T 기어를 넣어줘서 서로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빔을 고정시켜주고 서스펜션 암도 상부에 장착을 해줘요. 이제 휠 허브 모듈을 만들어주는데요, 브레이크 디스크 브릭을 사용했고요, 서스펜션 암을 고정시켜주는 브릭들도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완성된 모듈은 암과 결합하면 됩니다. 서스펜션 모듈은 따로 만들어 주었고요, 프레임의 상부에 얹혀서 엑슬로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엔진 모듈은 V형 6기통인데요, 레고와 다르게 피스톤이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주었어요. 프레임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바퀴와 연동이 되는지 테스트도 해보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L모터를 장착해주면 1번 박스는 마무리가 됩니다. 2번 박스는 하부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데요, 센터 터널 모듈을 먼저 만들고 안쪽에 M모터 모듈을 넣어서 결착을 해줍니다. 완성된 모듈은 프레임에 장착을 해주고 하부 프레임을 확정시켜 가면 돼요. 차량의 전장이 길기 때문에 하부 프레임의 사이드 쪽에 브릭으로 고정을 시켜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시트 플로우 모듈과 엔진 베이 사이드 모듈을 양쪽으로 장착을 시켜줘요. 이 모듈은 리니어 액추에이터인데요, 작은 기어가 모터와 연결이 되고요, 리어 스포일러의 기믹을 위한 모듈입니다. 프레임 양쪽에 장착을 시켜주고 안쪽으로 M모터를 넣어주면 돼요. 이 기어는 클러치 기어인데요, 도어의 오픈 구동과 리어 스포일러의 모터와 함께 연동이 되기 때문에 모터의 과부하로 인한 기어 손상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어보다는 클러치 기어를 사용했어요. 범퍼 하부 프레임을 장착해주고 머플러도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프론트 어셈블리를 결합할 프레임을 장착해주면 2번 박스는 마무리가 돼요. 3번 박스는 프론트 현가 장치를 먼저 만들어주고 프론트와 리어 하부 모듈을 만들어줍니다. H형의 빔은 이렇게 2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핀으로 결합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잘 안 될 때는 니퍼를 사용하면 쉽게 핀이 결착이 돼요. 이제 차동 기어 모듈을 만들어주는데 브릭들도 많고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귀찮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조립은 리어 현관 장치와 비슷한 방식인데요. 조립할 때 다른 생각하면 저처럼 이렇게 잘못 조립을 해요. 실제로는 이쪽에 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설명서는 이륜 구동과 사륜 구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사륜 구동으로 조립을 진행할게요. 휠 허브에는 토볼이 각각 2개씩 있거든요. 뒤쪽과 앞쪽에 링크로 모두 연결이 됩니다. 뒤쪽에 장착을 하고 앞쪽에는 피니언 기어를 장착을 해주는데 저는 사륜 구동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나중에 양쪽의 핀 때문에 바퀴의 조향각이 좁아서 핀을 저는 빼버렸어요. 그리고 상단에 서스펜션 아음을 장착하고 H빔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핀에 결착하면 됩니다. 완성된 모듈은 프레임에 장착을 해주는데 쉽게 장착이 돼요. 이제 서버 모터에 피니언 기어를 끼워서 렉 기어 상단에 결합하면 돼요. 지금 상태에서 조향을 하면 조향각이 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하면 조향각이 좀 더 넓어집니다. 설명서 보시고 이륜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이제 프론트 하부 어셈블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라이트 브릭과 허브를 먼저 장착을 해줍니다. 라인이 너무 길어서 중간중간에 저는 작은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서 고정을 했거든요. 진짜 너무 길어서 자르고 이어 붙이고 싶을 정도로 조립하는데 불편했습니다. 이런 데서 시간을 정말 많이 잡아먹어요. 그리고 설명서에서 이 부분에 브릭을 끼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걸려서 조향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끼우지 않아도 조향이 충분히 잘 되니까요. 빼주시면 됩니다. 풀백 모터는 작동이 잘 되고요. 엑셀에 장착을 하면 돼요. 클러치 기어는 이렇게 조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웜 기어와 함께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작동이 되게 만들었어요. 완성된 모듈은 양쪽으로 장착을 하고 M모터와 연동을 위해서 차량의 하부에 20D 기어를 양쪽으로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중앙에 쇼크업셔버를 장착을 해줄게요. 이 모듈은 범퍼 쪽에 에어 덕트를 표현했고요. 스플리터를 표현한 브레이크들도 장착을 해주면 돼요. 중간중간에 배선 작업도 해줘야 하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리어 쪽으로 가서 디퓨저를 장착을 하고 난 뒤에 상단에 라이트 모듈을 부착을 해줍니다. 라인도 꼼꼼하게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시키고 리어 범퍼의 파츠들을 차량에 장착을 해주면 돼요. 테일 램프 모듈도 만들어서 LED를 끼워주고 차량에 부착을 하면 됩니다. 이 브릭은 488에서도 사용된 펜스 브릭인데요. 488은 너무나 잘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클립에 끼워서 장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허브에 케이블을 꼽아주면 되고요. 라이트도 작동 잘 되죠. 네 번째 박스는 프론트 패널과 리어 쪽의 모듈을 만들어줍니다. 이 모듈은 엔진 상단에 파이프 라인인데 매니폴드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실차량과 조금은 달라요. 어쨌든 장착을 해줄게요. 이 파츠는 프론트 범퍼 아래 메쉬 그릴을 표현한 브릭인데요. 프린팅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완성된 모듈은 프론트에 장착을 하고요. 이렇게 프론트 상단 패널 모듈도 만들어서 차량에 장착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보조석에 대시보드 패널도 붙여주고요. 프린팅된 계기판 브릭과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도 부착을 해줘요. 이 모듈은 핸들인데요. F1의 차량과 같은 핸들을 사용했습니다. 완성된 핸들도 엑셀에 끼워주면 돼요. 그리고 사이드 패널 모듈도 양쪽으로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프론트 상부 패널을 만드는데요. 팬더 브릭을 중앙에 사용해서 실차량의 프론트 쪽 에어 덕트를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프론트 패널 모듈이 상당히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디테일이 정말 뛰어나죠. 모듈은 상단에 장착을 하면 되고요. 가변형 에어로 시스템을 표현한 모듈도 양쪽으로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리어 쪽에 몇 가지 패널 브릭을 장착하면 4번 박스도 마무리가 돼요. 자, 마지막 5번째 박스는 차량의 시트와 외부 패널을 만들어서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팬더 브릭과 커브 패널을 사용해서 리어 쪽의 휀더 모양을 표현을 했고요. 리어 스플리터 모듈도 차량에 장착을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고무줄을 끼워주면 돼요. 루프 모듈은 먼저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상단에 에어 인테이크 브릭을 장착을 해줍니다. 완성된 모듈은 차량에 장착을 하면 되고요. AMG 각인이 된 샤크핀도 결착을 하면 돼요. 시트도 나름 멋지게 표현을 해주었고요. 차량의 양쪽에 장착을 하면 되는데 저는 운전석 쪽에 케이블이 있어서 시트를 약간 수정했어요. 엔진 후드도 큼직한 모듈들을 붙여서 조립을 하고요. 완성된 모듈은 리어 쪽에 장착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 모듈은 도어인데요. 많은 브릭들을 사용했는데 우선 도어 상단을 만들고 도어 하단 모듈을 만들어서 상단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A필러 모듈도 만들어서 도어에 결착을 해주고 소프트 엑슬로 윈도우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도어는 완성이 돼요. 완성된 도어는 차량에 장착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휠 타이어를 살펴볼게요. 타이어의 트레이드나 사이드월의 프린팅도 퀄리티가 높고 재질도 고급스러워졌습니다. 휠과 장착을 하면 이런 느낌인데 이질감도 없고 휠의 림 부분과 타이어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이제 바퀴를 차량에 장착하면 차량은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차량을 보면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디자인이나 차량의 세부 디테일도 너무나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 차량을 조립하면서 왜 입문자들에게 쉽지 않은 제품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조립하는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이나 제품의 특징과 기믹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도 빨리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행복하세요.